네, 이제는 이분과 함께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오늘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외환당국의 고강도 대응이 나오면서 치솟고 있던 이 원달러 환율의 급 제동이 걸렸죠. 지금 1,440원대까지 1,449원까지 떨어지면서 11월 초 이후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달러 이 지폐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선 한마디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환율의 급락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 한마디 설명해 주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일본계 증권사죠. 노무라 증권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가 아니고요. 일본계 증권사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그때 1,380원을 올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경상지수 흑자가 1,600억 달러입니다. 정말 GDP의 8.3%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수급상 환율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환율이 급락하기 전에 한 3, 4일 전에 기억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여기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학개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그 올바른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번에 정책 당국자가 구두 개입을 해서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멘트를 하면서 주가 환율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여기로 하락은 강세죠.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참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리쇼링입니다. 즉 외국에 있는 미국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한테 팔아먹겠습니까? 아시아 국가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 부활되려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가 돼야만 리쇼링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길게 본다면 달러는 약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적이 되겠는데 자 보니까 그에 따라서 노무라 증권에서 환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 채권 변수로 우리나라가 내년에 4월 달부터 편입이 되면 4월부터 8월 내년에 11월까지 8회에 거쳐가지고 돈이 약 40조에서 70조 돈이 우리나라로 채권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 급등하면서 또 돈이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올해 결정적으로 환율 약세를 보였던 게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팔았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사진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급격하게 매수한 지점이 여기였어요. 2025년 3월달 즈음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를 무척 괴롭혔잖아요. 너 돈 내놔, 관세 내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치솟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강력하게 사면서 그 뒤로 환율이 1,440원까지 빠지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채권 지수로 편입이 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면 다시 환율이 1,34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는 걸 볼 필요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화는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연봉을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보니까 위엔화가 드디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는 7위엔을 깨가지고 6.99까지 떨어졌어요. 네. 위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국채 10년물이 2.04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10채 국년물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10채 국년물도 지금 3.16%서 미국 국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 강세 요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엔화도 강세가 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위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26년 동안의 우리나라 원화 평균값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얼마냐면 딱 제가 그거 보니까 1,240원이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본다면 자, 여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점하고 여기 고점이 중과 그러니까 899원 더하기 1597원을 더해서 나누기를 이해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24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24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깼다가 여기서 유명한 키코 사태. 자, 그때 환율이 영원히 900원을 깨고 800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한테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하면 평균값이 1240원인데 거기를 돌파하면 다시 밑으로 회귀를 하고 그렇죠. 돌파했으니까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간으로 보더라도 환율은 지금 망치형 음봉이죠. 떨어지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또 망치란 뭡니까?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너 밑으로 떨어져. 그런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떨어진다는 신호 따라서 여기를 회귀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딱 그다음에 한 가지 보신다면은요. 자, 요거를 차트로 보시면은요. 쓰리봉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쓰리봉이죠. 가장 안 좋은 차트. 원, 투, 쓰리. 떨어지면 이제 많이 밑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차트도 완성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1240원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환율 급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오면서 내년에 충분히 1,30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환율의 급락은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정상화 과정의 일부다라고 여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장 가장 집중해볼 종목은 어느 쪽일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오늘 종목은 바로 SOS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게 뭐냐? 연말 들어가지고 내년에 1월 6일부터 1월 9일에 열리는 자, CES 26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라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 종목도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이 회사는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라이다인데 자, 우리가 로봇도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한 거죠. 눈. 우리가 스마트폰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독과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현대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200m 전방도 모든 시야를 포착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하면서 요 눈을 이제는 미국은 중국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눈이라는 거는 핵심적인 보안의 중요한 요소인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한테 테슬라도 아마 되지 않을까. 요즘 보니까 북미 업체한테 조만간에 공급한다는 얘기 바로 저는 추정컨대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추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오토모티브 부분에서 자, 자율주행용 차량을 역시 고정 이 부분에서는 이제 라이다가 되겠다.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거의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모비장 라이드를 공급하는데 북미 회사들한테 공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품이 어떤가를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직접 카메라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접 발췌를 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두 개의 칩과 렌즈만을 이용해가지고 광학 측정이 가능한 완전 고정형이다. 이거를 차량 앞부분에서 설치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포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대 자동차가 SDV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어클이라고 즉 자율주행차 쪽으로 지금 테슬라를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9조입니다. 테슬라가 2,300조죠. 현대차가 뭐가 부족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좋아지면 SOSL도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베드의 라이다를 공급하는 회사죠. CES 2026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오늘장에서 SOS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15% 오르면서 두 자릿수 때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 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자, 시청자님들 미리 보셨잖아요. 굉장히 아주 너무나 야무진 찰진 악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악어가 이렇게 입을 빵 다물었잖아요. 네. 딱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앙 다물수록
찰지게 매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계속 악어입으로 들어오니까. 보니까 제가 한 10개월 올해 연초부터 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야무지게 찰지게 양봉으로 매집 올라갔죠. 안착 드디어 금요일날 빵 하고 튀어 올라갔어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 세스 26을 보고 이 종목도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에서 악어입을 찰지게 올라탄 볼린저 밴드 위에 올라탄 종목이었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자, 가격 전략을 보시면은요. 네. 어제 보니까 시간에도 올랐더라고요. 매수가는 일단 12,65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13,5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14,500원, 손절가는 8,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가격 전략까지 하단에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었죠. 12월 24일에 매수했던 SP시스템즈 당일에 바로 1차 목표가 13,300원 그리고 2차로 설정을 해봤던 14,300원까지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하루 만에 21%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CS 모멘텀을 앞두고 있고 아틀라스가 또 처음 공개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지난 거래일에 바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바로 확 튄 종목 어떻게 오늘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전형적인 매집 징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윗꼬리로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까? 윗꼬리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 왔다라고 보셨고요. 다음 목표가는 좀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다음 목표가는 저기가 16,500원, 여기 살짝 높여서 1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시스템스 다음 목표가 저희 상향 조정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는 또 반도체 안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고 오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을 다시 들고 가게 됐는데, 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IR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들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상치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왜 그냥 회사가 자기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작년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가를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올해 지금 누적으로 매출액이 849억, 영업이익은 1,308억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 실적을 왜 봅니까? ROE를 보잖아요. ROE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면 작년까지 실적을 냈던 것을 제가 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은요, 그 작년까지 보면은 평균적으로 ROE가 몇 프로였냐면, ROE 여기 나오는군요. 여기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그 재료를 하는 회사들은 보통 ROE가 10%를 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20% 계속 17%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작년까지 최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ROE가 지금 20% 넘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술이 좋았냐면 그동안에 일본에서 정말 큰 소리 친 게 뭐였습니까? PR이에요. PR이 뭐냐면 포토 레지스트라고 네. 우리가 전공정 과정에서 이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미세하게 빛을 쏘아주는 게 있어요. 그 빛을 잘 쏘아주냐 못 쏘아주냐에 따라서 회로가 잘못 그려지는데 그 회로를 그릴 때 바로 그 용액이 바로 PR입니다. 포토 레지스터를 하는 건데 요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D 랜드용 KR 포토레지스터 요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런 부분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서 썼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거를 독점적으로 국산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빼어난 기술이고 여기에 지금 있지 않지만 지금 그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팩 공장에다가 거기 근처에다 2,600억을 투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삼성의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에 지금 그 거래하는 처가 어디냐면 삼성전자가 58.8% 여기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텍사스 공장도
하이닉스도 거기다 옆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다. 따라서 동진세미캠을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차트 분석해 보면서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주시죠.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동진세미캠을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요. 네. 자, 요거는 아직 악의입이 덜 완성이 됐지만 자, 그래요? 이동평균선 주봉에서 20주선을 깼다가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진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34,45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4만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4만 3천 원, 손절가는 3만 1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가격 전략까지 이사님의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가 정말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사님. 저 자세한 투자 전략 어디로 가면 좀 이사님의 인사이트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환율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일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너무나 약세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6년 평균값을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침 6시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